사무실. 출근길 아침, 윤솔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다.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다.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이 씩 웃는다. 솔무장 하다 하다 기분이 좋으니 헛게 보이네. 스스로 중얼거리며 킥킥 웃는다. 사무실 문 앞. 똑똑. 노크 2번. 윤솔이 문을 열며 노래를 부른다. 실례합니다. 태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장구 쳤다. 실례하세요. 둘의 찰떡 같은 콤비에 성주는 커피를 들고 한숨을 쉰다. 아침부터 무슨 80년대 유머 1번지냐고 안 와. 윤솔은 의기양양하게 외친다. 쏙쏙 들여다보는 변호사 사무실이 맞나요? 태백도 이어받는다. 맞아. 어떻게 알고 왔죠, 엉.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폭소했다. 성주는 고개를 젓는다. 환상의 호흡이네. 아주 그냥. 윤솔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여기가 항소만 하면 승소한다는 그 사무실 맞죠? 태백이 손뼉을 치며 답했다. 잘 오셨어요. 복채는 두둑히 가져오셨어요? 윤솔이 웃으며 말했다. 복채 대신 복밥 가져왔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며 자랑했다. 어제 포차에서 남은 닭발 국물에 챈밥 말고 참기름 2번 두르공, 김가루 솔솔 윤솔 뿌려왔습니다. 태백은 감탄했다. 역시 우리 사무실 요리사 인정합니다. 성준이 웃으며 한마디. 그건 인정. 윤솔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일단 밥부터 먹고 합시다. 배고프면 정의도 못 지켜요. 태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의는 밥심. 성주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래, 오늘도 밥심으로 시작합시다. 성준 변호사 어벤져스 출근 완료. 세 사람의 웃음이 사무실 가득 퍼졌다. 찬밥, 김가루 냄새, 그리고 바삭 달콤한 햇살 속에서 또 하루가 시작됐다. 식사 후 밀크 커피 한잔 하려는데 이번엔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상담 예약했던 비움미술관 큐레이터 우연입니다. 윤솔은 의자를 내주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사건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우연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1심 판결문이에요. 과실 70%, 손해배상 7억 원이 나왔어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판결문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손해배상기.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일 보안주식회사. 피고의 큐레이터 우연. 주문. 피고일은 원고에게 금 3억 원을, 피고인은 원고에게 금 7억 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피고 보안업체는 경보장치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즉시 수리하지 않아 관리상 과실이 있고, 피고 우연은 오작동 기록을 보고도 보고하지 않아 손해조사와 대응을 지연시켰다. 양 피고의 과실이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책임 비율은 보안업체 30%, 피고 우연 70%로 본다. 태백이 고개를 갸웃했다. 보안업체도 책임이 있는데 우연 씨가 훨씬 크네요. 윤솔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보험사가 작가 유족에게 10억 원을 보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 원인을 따져서 구상권을 행사한 거예요. 보안업체는 시스템 유지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우연 씨는 관리 감독자 입장에서 경보 기록을 무시했죠. 법원은 후자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본 거예요. 성준이 팔짱을 끼며 덧붙였다. 즉, 시스템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중대하게 본 거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전형적인 사례야. 보고 누락, 허위기재.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 거야.
우연은 고개를 떨궜다. 전 정말 그날 그냥 오작동이라 생각했어요. 다시 알람을 걸고 집에 갔을 뿐인데 성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한 줄 기계 오류로 추정이라는 보고서 문장이 당신에게 7억 원짜리 문장이 된 거예요. 잠시 정적. 태백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 감으로 뭔가 퍼즐이 짜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윤솔이 팔짱을 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네요.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이번 사건은 윤솔이 꼭 필요한 사건이에요. 태백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요. 우리 솔무장님의 촉엔 전 빠져버렸습니다. 옛솔, 칫솔, 충솔. 사무실 안에는 다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 너머 한 여자의 무거운 눈빛이 조용히 깔려 있었다. 성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 그러면 현장 조사반 솔 무장님과 태백은 비움미술관부터 다녀오시고요. 전 법원에서 증거 영상과 증거자료 열람 신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솔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팀 어벤져스 출동. 태백이 따라 웃으며 가방을 챙겼다. 이번에도 무조건 이겨야죠. 그 순간 빨간 크레파스가 윤솔의 방 책상 위에서 은은히 반짝였다. 아무도 없는 공간. 그러나 그 빛은 무언가를 예감하듯 천천히 깜빡였다. 비움미술관. 윤솔과 태백은 비움미술관에 도착했다. 현재는 인당 김혜숙 작가의 개인전 천천히 행복해가 전시되고 있었다. 전시장에는 햇살처럼 부드러운 조명이 퍼져 있었고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색감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 마음이 차분해질 만큼 포근했다. 그때 큐레이터 우연히 다가왔다. 6개월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다. 그땐 송추 민문영 작가의 회고전 흙으로 1950이 열리고 있었죠. 전시 마지막 날 밤 거장의 대표작이 사라졌어요. 민문영 작가의 특유의 흙과 석채를 혼합한 화법, 그 질감과 색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어요. 우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때 언론이 난리였죠. 거장의 작품이 사라졌다. 한국 미술계의 치욕이라는 제목이 연일 뉴스에 나왔어요. 그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도 미궁이에요. 윤솔은 조용히 벽면의 안내문을 바라보았다. 흙으로 1956인간의 삶과 죽음을 흙으로 상징한 작품. 그림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그림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시장 후면. 윤솔은 한동안 벽에 걸린 작품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작가님들이 방문객이 없을 때 머무는 공간이 있습니까? 큐레이터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전시장 안쪽 복도를 따라가면 비품실과 휴식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작가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잠깐 커피 마시거나 작품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윤솔과 태백은 안내를 받아 전시장 뒤편으로 향했다. 비품실 안에는 전시용 프레임과 조명 장비, 포장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 옆으로 작은 휴식 공간이 있었는데 작은 테이블 하나와 커피 머신, 그리고 2~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한쪽 벽면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윤솔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물었다. 여기도 CCTV가 있나요? 우연히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곳엔 CCTV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작가님들이 휴식하는 공간이라 설치를 안 했어요. 윤솔의 눈매가 살짝 좁혀졌다. 그럼
혹시 그날 이 공간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은. 우연히 말을 이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날은 전시 마지막 날이라 스태프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CCTV에는 모두 정리하는 장면만 찍혀 있었어요. 그날 촬영된 모든 영상은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솔은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를 빠르게 적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추며 중얼거렸다. 그림은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었다. 흙으로 1956 정말로 흙 속으로 사라져버린 걸까?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천장 위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빛이 반사되어 윤솔의 눈동자 속으로 번졌다. 그녀의 시선 끝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시장 중앙. 윤솔은 전시장 중앙에 서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인당 김혜숙 작가의 밝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6개월 전 송추 민문영 작가의 흙으로 1956 도난 사건으로 향해 있었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훔쳐서 판다고? 말이 안 돼. 윤솔은 팔짱을 끼고 벽면의 안내문을 바라보았다. 그림을 팔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대담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 거야. 거장의 작품은 시장에 내놓는 순간 바로 추적당하니까.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깊어졌다. 그렇다면 단순한 금전 목적은 아니야. 혹시 작품 자체에 집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돈이 아니라 예술을 소유하려는 광적인 팬.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정도로 치밀했다면 단순한 팬이 아닐 거야. 이건 작가의 상황을 잘 아는 누군가,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의 짓이야. 윤솔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 단서를 정리했다. 전시 종료일, 접근 가능 시간, 보험 계약자.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이 정도 규모의 회고전이라면 작품엔 당연히 보험이 들어 있었을 거야. 그걸 노리고 사건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완벽히 계산된 범죄야. 그리고 그건 작가 본인이나 그와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가능하지. 윤솔은 펜을 내려놓으며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곧 생각이 멈췄다. 유작이니깐 작가는 아니고 그렇다면 남는 건 작가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겠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금의 수령자, 작품의 소유권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동기가 있지. 사건을 만든 이유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몰라. 윤솔은 펜을 들어 다시 메모했다. 작가의 가족, 보험, 그리고 그림의 행방.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림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진 거야. 이제 그 손이 누구인지만 찾으면 돼. 윤솔은 메모장을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단서를 향하고 있었다.